그다음에 이런 이제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단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여기 만세 부르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친일파예요. 조선인 친일파의 아주 대장인데 박춘금이라고 일본에서 국회의원까지 중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일제 때.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도 이제 그 아주 그러니까 조선 사람 협력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단체가 상해회, 서로 사랑하는 단체라는 건데 이게 명분은 이거 그 관동 대진 때 조선인들이 너무 큰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조선인이 단결해서 이렇게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했는데 상해회 가입을 입회 강청, 그러니까 입회를 강요하고 강제로 입회시키다가 뭐 1000여 명이 충돌하고 3명이 죽고 50명이 다치는 뭐 이제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뭐 이 박춘금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와서 횡포를 부렸고 그러니까 그 뭐 저희 집안에도 그러니까 뭐 집안뿐만 아니라 그 언론계의 유명한 얘기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신문사에 계실 때 또 박춘금이가 권총으로 협박을 했었다 이제는 그런 일화도 있고 뭐 하여튼 그 굉장히 이제 못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일본에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조선인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입장에서는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조선인을 내세워서 통제하는 걸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박춘금입니다. 밀양 사람인데요. 밀양에 추모비가 세워졌다가 시민단체들이 이제 말도 안 된다 이제 그 반대를 해서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가보죠. 그래서 하여튼 그 해방 전에 제일조선인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특히 전쟁 이후에 중일 전쟁 이후에 쭉쭉쭉쭉 늘어나더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징용 같은 거 강제 동원이 실시되면서 이제 또 팍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때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는 강제 동원 그리고 강제 동원의 배경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뭐냐면 일본이 군대를 엄청나게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수백만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군대에 내보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일본 국내에서 노동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노동력을 조선인들을 조선에서 이제 불러다가 또는 잡아다가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 대거 건너가게 됐고요. 또 빠뜨렸네요. 건너가게 됐는데 이건 그 정말 설명을 보면서 이 사진을 봐야 이제 더 실감이 날 텐데 일본이 마지막에 이제 전쟁을 하고 할 때 1억 총동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 제국의 인구를 1억이라고 했는데 그 1억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 숫자냐 하면은 조선을 포함시켜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일본 본토 당시 용어로 내지만 치면은 7천만쯤 됐거든요. 그러면은 1억이라고 할 때는 조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사실은 패전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구호가 나왔냐면 1억 총 참회예요. 우리도 참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게 일본인들의 조선인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에 그리고 가령 우리는 배상을 요구하잖아요. 식민지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배상은 연합군한테 하는 거고 얌마 니네는 우리랑 같이 천황폐하 밑에서 같이 싸웠었어. 기억 똑바로 해. 다카키마서 천황폐하 밑에서 썼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사고방식하고 우리하고는 절대로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싸우던 그 중에 조선 사람이 전체를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 제국의 식민이었다가 일본이 전쟁에서 지니까 그게 갈라지는 거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시간 빨리 가야겠네. 자, 이거 이제 강제 노역하는 작업들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건데 뭐 이분들의 처지들 탄광에서 이렇게 했었고 또 토목공사 현장
뭐 이런 장면을 군함도에서 그 앞에, 군함도 그 앞부분은 전 군함도 영화에 대해서 이제 언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영화가 너무 좀 블록버스터식으로 흐르는 거 아쉽지만, 아니 친일 조선인을 쓴 게 어떻게 그게 금결이 되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현실이었거든요. 현실이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앞부분 앞에 한 1분 정도 나오나요? 길게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동현실을 그 영상으로 그렇게 재현한 걸 보고는 그 무슨 거미 같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몸을 피질 못하고 이렇게 그 이동해서 그 낮은 데를 그 이동해가는 걸 보면서 아주 끔찍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기 보면 창씨명으로도 써져 있고, 뭐 평산석철 같으면은 신석철이겠죠. 평산신씨. 뭐 이제 최원은 뭐 최씨일 거고, 이제 창씨명도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 또 뭐 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람, 뭐 하여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명부가 있고, 이 명부를 들고 찾기 시작한 게 제일 조선인들보다도 사실은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더 역할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건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거죠. 어머니 보고 싶어,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다. 근데 고향에 갔습니까? 이렇게 유골이 돼서 전국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이 30만입니다. 저는요, 박정희가 한 진짜 나쁜 짓 중에, 일본에서 청구권 제공받고 팔아먹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했었으면은 적어도 일본에 이렇게 끌려가서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었던 유골들을 국가 차원에서 모셔와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일본에서 8억 불 받은 것 중에서 일부 떼어서라도, 또는 포철 같은 거 쓰였으면 포철이 기금내서라도 그런 거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걸 국가 차원에서 모셔오기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 때인가 그래요. 그건 대한민국은 정말 국가가 아닙니다. 그거 생각하면.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곳곳에.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그런데 일본에서 치면은 불황민이란 말이 있죠. 우리도 치면 백정마을입니다. 백정들이 모여 사는 곳을 불황민이라고 하는데, 그 근처에 사는 거예요. 오히려 불황민보다도 더 못한 처지가 조선인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도쿄의 우토로라고 남아있죠. 우토로에서 살아왔고 우토로에서 죽으기다. 이걸 강제 개발 철거하려고 하니까 그 우토로에 살고 있었던 제일조선인들이 이제 격렬하게 반발을 했고, 우리도 우토로 지키는 모임 같은 걸 시민사회에서 많이 만들어서 활동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늘은 제일조선인 사를 1시간에 끝내려니까 간만 보고 가는 겁니다. 제일조선 노동총동맹이 전국대회를 하면서 붉은 깃발을 휘날리는 포스터가 있죠. 우리 김인덕 선생이, 화면이 깨졌네요. 정혜경 선생, 이런 분들의 좋은 저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은, 지난번에 양기호 선생 오셨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시기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천황제 파시즘이 세력을 팽창해 가면서 일본의 진보운동이 와장창 무너지고 다 우파 세력이 흡수됐을 때예요. 그래서 일본의 총평이나, 전평이죠. 전평이나 뭐 그런 그 조직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조선인이었다. 그래서 이런 역사에서 볼 때 식민지 본국의 진보운동에 식민지 출신이 가장 많이 기여를 했었다. 거꾸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위해서 싸워준 그런 벗이 됐었던 일본인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민족해방운동과 비교해 볼 때 제국주의 본국 사람이 식민지에 가장 적게 참여했다고나 할까요?
좀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일본 내에서의 제일조선인들이 막강한 활약을 했었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해방 으로 가보죠. 해방이 되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풀려났어요. 이 상태로 이렇게 풀려났고, 여기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그때 그러니까 김학철 선생입니다. 그 조선족 소설가로 유명한, 제가 이분의 항전별곡을 한국에 처음 소개했고, 또 격정시대라는 이제 또 자전적인 소설도 뭐 제가 갖고 들어와서 이제 그 소개하고 이제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고베 형무소에서 석방된 동포들. 우리 윤동주 시인은 해방을 얼마나 앞두고 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그 숨을 거뒀죠. 추측컨대 일본이 물자가 그 귀해지니까 이 바닷물을 생체에다가 주입하는 인거 대신에 그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실험의 희생자가 아닌가. 근데 증류한 그게 아니고 플랑크톤이 생명체가 많이 살고 있는 그 바닷물을 넣으니까 그게 몸이 배기겠습니까? 그래서 희생된 걸로 추측을 많이들 하고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려나왔는데, 그때 풀려나온 사람 중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김천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일본 공산당의 최고 지도부가 됐다가 나중에 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제일조선인 문제를 북쪽이 그 50년대에 정리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죠. 여기 요 왼쪽 끝이 김천해예요. 그래서 그 형무소에서 석방된 그 주요 지도자들이고. 자, 이것도 그 우리 김소산 씨인가요? 이 만화를 아주 잘 그렸어요. 그리고 이 만화에 나오는 그림들은 실제 사진이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 만화로 재현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감이 살아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아주 그 제일조선인 문제를 잘 설명해 놓은 그 만화가 있으니까 저 뒤에 이제 표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데, 뭐 이렇게 GHQ라는 게 뭐냐면 메가더 사령부입니다. 일본을 점령한 미군 사령부에서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등록하는 거죠. 자, 조선인은 일본에 의해서 끌려오다시피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조선인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GHQ는 조선인이 일본에 남아있는 걸 위험 요소로 여겼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했고 또 실제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일조선인들한테 일본 내에서 반출할 수 있는 돈을 어느 정도로 제한했냐면 1,000원이나 2,000원. 그 양교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도 좀 나왔었습니다만, 일본 내에서 부가 유출되는 걸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원, 2,000원이라는 돈은 지금으로 치면 담배 한 보로 두 보로 사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쯤 되는 돈인데, 아니 그걸로 한 명이 진짜 달랑 그거 갖고 와서 그러면은 서울 바닥에 떨어지면은 며칠을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 가는 차비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주고 교환을 하려니까 이게 가지 말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못 갔는데 그래도 또 돌아오는 겁니다. 240만 있었던 조선인들 중에 그래도 많이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지만 한 70만 정도가 남게 되는 겁니다.